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3월 꽃마을 원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달 정규직 입사 직원은 없는 관계로 이달 신입 직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3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입니다. 3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11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 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 나상훈 과장, 결과지원팀 조화은 사원, CS팀 이소영 사원, CS팀 김민경 사원, CS팀 오소윤 사원, 영상의학팀 권도우 사원, 내시경팀 노유정 사원, 고객지원팀 김수영 사원, 재무팀 김상현 대리, 예약팀 김소연 사원, 예약팀 윤미 사원, 이상 호명한 11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3월 생일을 맞으신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3월 꽃마을 소식은 홍민석 상무이사와 전문 상담센터의 김민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꽃마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민석입니다. 2월 달에는 구정이 있어가지고 휴식의 기간이 이제 길어서 그랬는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말이네요. 이번 달에는 다시 이제 김윤호 센터장이 컴백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명명 의료진단도 연초 조합원 검진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조합원 검진이 매우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달 꽃마을 뉴스를 준비하면서 보다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의료계 뉴스라고 한다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사단체가 이제 파업을 한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15년간 의료산업에 종사를 했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사태는 처음이네요.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조속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반면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병원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그동안 몰랐었던 고충에 대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축적되어 왔던 번아웃도 이번 전공의들의 저질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번 달 뉴스는 병원 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의료계 종사자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벅시라는 이제 보스턴 소재 전문직 보험회사가 심리학자 미라 다이닌의 자문을 토대로 만든 의료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정말 단순하지만 그래도 우리 명경 직원들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씩 소개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5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충분한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보통 병원은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환경이기 때문에 수면 시 안대나 블라인드를 반드시 이용해서 그 주변 환경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음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최대한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정신적인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보통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이 길고 3교대 같은 부담이 높은 업무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제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명경에서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영양 결핍 상태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에 따라서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내 수분의 정도와 무드 그리고 인지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 중 시간이 날 때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커피는 오히려 수분을 뺏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섭취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최근 전문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게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의료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운동량이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서비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타 직종에 비해서 이제 번아웃이 오기 쉬울 것 같네요. 명경 직원들도 점심 때 교대 운동장을 돌거나 계단 오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직원들이 그 계단하고 교대 운동장에서 보이기도 해요. 점심시간에 보면. 정말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주로 아픈 환자들을 상대하거나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사람을 통한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쉬는 시간만큼은 혼자 오롯이 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전문가는 감정 노동자일수록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다양하게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오히려 혼자 쉬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회적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 꽃마을 뉴스는 신체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이번 달에는 정신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에도 더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마을 뉴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매달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달 우수사원은 지난 2월에 선정한 재단 비서실 한진영 사원입니다. 16번째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같이 소감과 다음 우수사원이 누군지도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진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를 칭찬해 주시고 좋게 봐주신 김은미 실장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경의료재단 비서실에서 이사장님과 병원장님의 관련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층 꽃마을 한의원은 말 그대로 꽃마을처럼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명경의료재단 비서실에 입사한 지는 만으로 2년하고 4개월 차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겐 우연으로 만난 필연 같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제게 처음 하게 된 이 비서 일들이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이사장님과 병원장님을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여러 가지 행정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게 많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명경의료재단의 장점으로 세 가지 꼽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해주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꿈을 생각한 게 정말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로지 아이들이 꿈이 뭘까? 그걸 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되나? 그것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 꿈을 좀 다시금 생각해 봤는데 글쎄요, 결국에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잘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은 총무부에 계시는 박슬지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 부서에 도움을 주시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의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늘 한결같고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박슬지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우수사원이 선발될 거라는 거는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에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일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표원장 강명정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원래해를 맞아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이제 겨울에서 벗어나 봄의 길목에 와 있기는 하나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게 어제는 강원도에 50cm 이상이나 되는 폭설이 내렸다 하니 계절이 바뀌는 것이 싫어서인지 겨울의 시샘이 대단한 듯합니다. 우리 명경의료재단의 검진센터는 3월 들어 서기도 전에 비수기도 없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부터는 한의원도 과거의 기세를 회복하여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 총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데다 의료계마저 파업을 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같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한의계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국민 건강의 이익을 감당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한의계도 새로운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능한 회장님이 선출되어 한의계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더없이 좋을 듯 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우리 사회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진해 가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직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서울대 철학과 명예 교수이신 이사장님께서 명쾌한 조언과 말씀을 듣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그를 더할수록 심층 있는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임직원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눈비가 왔다, 또 추웠다, 또 너무 따뜻했다, 이런 시기에 특히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함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원래회 이미 그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에 이제는 유머는 잠시 또 쉬고 테스에게 물어봐 질문에 대한 음미, 또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것에 주력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짐작하고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테스에게 물어봐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봐가 되겠죠. 뭐 저는 소크라테스를 대신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널리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영어로 하면은 know yourself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 자기 반성, 자신에 대한 성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볼 때 요즘 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고 또 의료 대란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런 시기에 자기 반성, 정말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 탓을 참 잘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내로남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지사지라는 겁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고 너의 입장과 내 입장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바로 역지사지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게는 로맨스인데 남에게는 불륜. 나는 아주 로맨틱한 그런 러브스토리인데 남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은 우리가 불륜으로 쉽게 낙인을 찍는 뭐라고 그럴까요?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것은 이중잣대에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다. 이중잣대. 스탠다드가 두 개라는 거예요. 더블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못하는 내 입장과 남의 입장. 요즘 또 뭐 고무줄 잣대. 우리가 경선, 총선에 추천을 하면서 우리가 경선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고무줄 잣대라는 게 있습니다. 내 편한테는 아주 후하게, 남의 편한테는 아주 박하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에게 물어봐라는 이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우리 이 5사람의 직원들이 제기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제기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테스에게 물어봐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에게 물어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퇴사한 지 5년 된 임원이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한다며 전 직장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로 연락해 축의금을 요구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만약 이사장님이라면 해당 요구에 응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또 우리도 그런 과오를 범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반성을 위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상, 복잡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냐, 바르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 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알기 어려울 경우에 가장 좋은 지침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상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상식은 커먼 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먼 센스,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그런 의식, 공유하는 생각을 커먼 센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애매모호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우에 상식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철학이 뭐냐? 철학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학은 상식에 대한 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에 대해서 좀 음미하고 분석하고 숙고하고 이런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여러분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퇴사한 지 5년이나 되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사의 혼사 청첩을 하는 일은 사실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죠. 벌써 5년이 지났는데, 5년이면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더군다나 그 혼사에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따로 연락해서 축의금을 요구했다는 것, 이건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이 과거 상사의 행동 거지는 건전한 상식이나, 건전한 상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 양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식을 좀 더, 상식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따라야 할 만한 훌륭한 상식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이나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중요하죠. 상식도 없는 사람, 상식과 원칙이 중요하다. 이 정치가들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식과 원칙을 중요하시 하는 몇 사람이 민주당에서 최근에 3사람이 또 탈당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상식이 이렇게 중요하고 양식이 중요하지만 위의 그 상사의 경우에, 이 경우에도 무조건 퇴사한 지 5년이 되는 그 상사의 행동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딱 잘라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경우에도 그분과 내가 어떤 친소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5년 이전에 있었던 분이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분의 행동 거지는 상식에 부합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과 내가 아주 친한 사이다. 그분과 나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치레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상식에 따르되 때로는 약간의 예외를 둘 수 있는 여유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모든 규칙은, 모든 상식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친소가 어떤 경우인지 따져서 비록 5년 이전에 여기 근무했던 분이라도 내가 인사치레로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상식의 중요성, 양식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친구가 첫 취업을 운 좋게 전공에 맞춰 했지만 생각보다 회사에 적응이 힘들다고 합니다. 계약 시 듣지 못한 업무사항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어렵게 취업하고 첫 직장이니만큼 관두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맞는 건지, 더 버텨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제가 듣고서 혹시 이 사람이 힘들게 취업한 이 직장이 우리 재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재단일 리가 없죠.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그의 친구로부터 들은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도 없는 과도한 업무가 추가되고 더욱이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경무가 계속된다면 사실 그런 직장은 버틸 가치가 없는 직장이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은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직장은 우리가 잘 적응해서 일을 점점 더 배우고 익혀가게 되면 일이 점차 수월해지고, 그래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장. 일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과 행복, 이 양자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직장, 최선의 직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질문을 보고서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우리 재단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의 고충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직원의 친구의 경우를 들어서 한 분 같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로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일이 전부가 아니고 일과 행복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또 이런 겁니다. 언어와 생각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와 language와 생각, 우리 thinking, 생각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언어와 생각의 관계, 매우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생각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넓고도 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이고 모든
생각이나 느낌을 다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세계가 언어의 세계보다도 외연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속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으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고 다양한 그런 세계가 바로 생각의 세계다. 물론 말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언어 중에도 서술어가 있는가 하면 시적인 언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도 쓰고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의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생각의 세계를 담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의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대학 입시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번에도 현재 중2학년부터 또 바뀐다고 하는데 5년마다 바뀌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뭐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입시로부터 우리 애들은 다 이미 벌써 40, 50대가 됐으니까 입시로부터 거리를 취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새 정권이 들었으면은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는 것 같다. 정말 힘들다. 학부모로서 굉장히 힘들다. 뭐 그런 뜻이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교육은 옛날부터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백년지 대계.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의 스케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기획해야 하기 때문에 4, 5년 임기의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함부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일인데 정권마다 새로운 입시 제도로 바뀌는 것이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즘은 시대 정신도 자주 바뀌고 첨단 기술도 초스피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제도를 뭐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 제도를 기획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주 바뀌는 것과 멀리 내다보는 것에 중도를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새 정권이 들어서서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교육 제도를 함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사장님의 최근 고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고민에 좋은 말씀으로 답해 주셨는데 그런 이사장님도 고민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는 것은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나이를 정확히 뭐 아시는 직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77세. 여러분들 옛날에는 77세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희수라고 해가지고 77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80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80 노인이 무슨 새로운 구상을 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을 한다거나 또 앞으로 상당한 세월 이후에 실현될 꿈으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최근 저의 주된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면 인생의 말년을 아프지 않고 편안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고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소한의 운동을 하면서 몸 컨디션을 잘 조정해가지고 말년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 저는 매일매일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 쓸 만한 기운을 축적하기 위해서 컨디셔닝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운동기구를 다 세팅해 놓고 우리 병원장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합니다만은 저도 열심히 운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재단이나 이 병원 관리도 좀 잘해가지고 차세대에게 무사히 물려줄 걱정도 하죠. 그러나 우리 황 이사나 홍 이사, 우리 후손들이 이 병원에 대해서 잘 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다행스럽게 우리 병원장과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30여 년 전에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환원을 해가지고 명경의료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걱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재산은 자손들이 먹고 살는데 크게 걱정 안 할 정도의 재산을 증여를 조금씩 하고 있어서 그 점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재산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나, 누구에게 많이 물려주나, 누구에게 적게 물려주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사회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재단을 잘 관리해가지고 재단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해나가는,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도 우리 직원들이 5개의 숙제를 줘서 저 나름으로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가 하는 고민과 여러분들의 고민이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한번 음미해보는, 그게 바로 철학이고 바로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이달의 테스에게 물어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조언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녹음에는 홍민석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정부 김석지 부장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3월 연말 원예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